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경심 교수 지금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데, 이런 기록들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른바 이제 표창장 위조가 진행됐다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제 주장했던 게 2013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조를 하는데 사용됐던 P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로 이제 이름이 불리고 있는데,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자택이 방배동이잖아요. 방배동에 그날 있었거든요. 6월 달에. 그러면 이 PC도 방배동에 있었던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1심에서는 IP 기록을 가지고 입증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완벽히 입증은 아니고 입증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뭔 소리냐면 이게 IP 주소가 보세요. 끝자리가 137로 끝나고 중간에 112로 끝나고 또 끝에 또 다시 137로 끝나죠. 근데 1심에는 어떤 기록만 제출됐냐면 요 가운데 기록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2012년 7월에 끝자리가 137로 끝나고 중간에 IP 기록은 복원되지는 않지만 2013년 8월에 다시 끝자리 137로 끝나는 IP 기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관되게 이 PC는 방배동에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2013년 6월 위조한 날 방배동에서 이 PC가 있었을 거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고, 변호인단도 자체의 포렌식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 말을 좀 그저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했죠. 그래서 임정엽 1심 판사가 검찰 말을 받아들여서 그러네, 이거 그죠, 방배동에 계속 있었나 보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112 끝자리 112로 끝나는 그죠? 다른 IP 주소가 새로 나왔어. 왜 이걸 검찰이 1심에는 법원에다 제출하는 걸 빠뜨리는데, 니네 솔직히 이유가 뭐야? 일부러 누락한 거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이걸 못 찾아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고의적으로 은폐 누락한 거 아니냐, 정경심 교수가 무죄 나올까봐. 지금 그런 지금 증거 조작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끝자리가 112로 끝나는 거, 이런 IP 기록들이 지금 항소심에서 제출이 어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할 거고, 이따가 판사가 뭐라고 질문하고 그랬는지는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어제 변호인단에서 좀 더 추가로 제출한 정경심 교수 무죄를 입증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증거를 또 냈더라고요. 이거는 안 알려졌던 건데 보세요. 자, 고일석 기자가 운영하시는 더 브리핑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기사를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뭐가 지금 새로 나왔냐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2013년 5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이 이른바 위조가 있었던 달이고, 5월 달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동양대에서 수업 많이 했던 이제 그런 기간이겠죠? 2013년 5월의 디지털 기록도 변호인단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PC에서 강의를 준비한 흔적들, 그 PC를 활용해서 그런 기록들이 마구마구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2013년 5월 7일에 뭐 잉글리시 무슨 강의가 있는데 그때 뭐 영어 교재 프린트를 만든다든지, 5월 20일 날 월요일 날 그죠? 오후 1시 몇 분에 업무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5월 27일 월요일 날 수업 시작 전후인 오후 1시 21분에 무슨 킨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수업 시간 전후로 사용된 이 PC 기록이거든요. 실제로 정경심 교수는 2013년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오후 2시 뭐 이런 때에 전후로 수업이 집중돼 있었던 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죠? 방배동이 아니고 당연히 경북 영주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PC를 썼으니까 이 수업 때 사용됐던 이 PC에 막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2013년 5월 달에 이 PC는
방배동에 있을 수가 없는 기록이 나온 거죠. 동양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양대에서 수업 준비를 어떻게 했고 뭐 했고, 그죠?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2013년 5월에 이 PC에서 발견된 IP 주소 이른바 191.168.123.112는 방배동 IP 주소가 아니고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IP 주소인 게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2013년 5월달, 요 IP, 5월달에 무슨 IP 주소가 찍혀 있었단 말입니다. 검찰은 제출 안 했지만 변호인단이 찾아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끝자리 112 이게 방배동도 아니고 동양대도 아니고 사실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 사실은 그죠? 방배동에 있었다면 137로 찍혔겠지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12로 찍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거는 방배동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커. 그죠? 그런 주장 정도는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IP 주소만으로는 이게 경북 영주에 있었던 IP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2013년 5월 달에 이 PC가 어디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기록을 다른 디지털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요런 기록이 나온 거야. 2013년 5월 달에 막 뭐 프린트하고 그죠? 뭐 킨들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죠? 근데 이 설치 시간이 다 언제다? 수업 시간 전후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경북 영주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2014년 5월에 이 PC는 경북 영주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클리어해지는 거죠. 이게 그동안 이 검찰이 끝자리가 137로만 끝나는 어떤 IP 주소만 이제 공개해 놨기 때문에 판사는 이게 일관되게 방배동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네. 방배동 말고도 분명히 다른 데로도 옮겨졌었던 흔적이 있네. 그런데 그게 어디였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마도 동양대일 가능성이 매우 크네. 이렇게 판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가 찾아지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와, 변호인단. 여기 지금 디지털 포렌식 굉장한 전문가가 변호인단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이거 그분이 거의 일 다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변호인단이 또 이런 기록도 찾아냈네요. 2013년 8월 달에, 이때 정경심 교수가 영주의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발송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그때 발송하고 나서 영수증을 챙겨서 갖고 있었던 거가 있었겠죠. 그죠? 자, 오전 10시 10분에 영주 등기 우편물 영수증이 있어. 그러면은 적어도 8월 22일, 2013년 8월 22일 오전 10시께는 영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과 이날 오전 9시 55분과 오후 10시 오전 10시 36분에 다시 이 PC로 뭔가 쇼핑몰 같은 거를 인터넷 쇼핑몰을 한 그런 기록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 PC는 당시에 어디에 있었던 게 된다? 영주. 그죠? 아니 교수가 영주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물을 보낸 다음에 그죠?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갑자기 방배동으로 옮겨가가지고 10시 36분에 방배동 자택에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접속하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이 PC는 2013년 8월에 경북 영주에 즉 물리적으로 동양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클리어하게 확인되는 거죠. 검찰이 이 PC는 방배동에 일관되게 있었다라고 1심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냥 와르르 허물어졌네. 와르르 허물어졌어. 이게 고이숙 선배가
동양장애 표창장 사건 혐의의 존립 근거가 허물어지는 중대 전환의 국명을 맞게 됐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쓰고도 남지. 에? 검찰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에. 여러분 제가 늘 모르겠어요. 법조 기자의 양심으로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괜히 또 희망 고문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보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 재판에선 검찰이 완전 진짜 완패당했네요. 완패당했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뭐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2013년 6월 달에 정확하게 그 PC가 어디 있었는지는 이 IP 기록도 그렇고 디지털 포렌식을 검찰이 하든 변호인단이 하든 이상하게 2013년 6월에는 안 나와. 아마 그 컴퓨터를 아예 안 켰었나 봐요. 예. 그게 좀 클리어하게 안 나와.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근데 6월 달에 그 컴퓨터를 누가 켜서 뭐 워드로 뭘 작업하고 그지? 표창장 위조를 했는지 아니면 새로 제조를 한 건지 어쨌든 그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그 IP 기록이 안 떠요. 하필이면 또. 그거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기도 해요. 예, 여전히. 그래서 판사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공판 기록을 우리 아주경제 법조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좀 입수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변호인단한테. 그래, 뭐, 설명 잘 들었는데, 근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뭐냐. 2013년 5월과 8월, 이 PC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 그래, 잘 봤는데, 문제는 2013년 6월에 도대체 어디 있었냐여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한 위치 자료는 없나요? 라고 이제 판사가 묻죠. 근데 변호인단도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이 된 것만 갖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IP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건 장소가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유동 IP 성격상. 그죠? 그래서 판사가 다시 한번 묻죠. 2013년 5월 8일경에 그러면 강사 휴게실 PC, 이게 동양대에서 이용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주장하나요? 네, 명확하게, 우리가, 나중에 이게 이 PC가 서울로 옮겨졌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시점이 오래돼서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PC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그 시기를 특정한 것인데 어쨌든 2013년 5월 달에는 방배동이 아닌 경북 영주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판사의 지금 태도를 보면 대체로는 변호인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죠. 어쨌든 1심 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디지털 기록이 지금 나온 거니까. 그러면서도 2013년 6월의 기록은 왜 안 나올까? 검찰은 왜 이걸 입증을 못해? 이걸 또 변호인단도 왜 하필이면 이걸 또 못 찾아냈을까? 아마 머릿속에서 궁리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범죄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는 사실은 물어야 돼요. 다음 재판이 됐든 어쨌든 검찰한테. 야, 니네들 저기 변호인단이 디지털 포렌식 해온 거 보니까 2013년 5월, 8월 이때 방배동이 아니고 경북 영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네. 6월은 어찌 된 건지 좀 검찰이 니들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검찰도 뾰족할 수가 없겠지. 아마 별다른 항변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IP 기록 문제와 관련해서 이 PC가 경북 영주에 있는 것을 2013년 6월 달에 경북 영주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개연성은 매우 높아졌다. 아마도 거의 9대1 정도로 판사가 이번에 변호인단의 그저 변론에 마음이 기울었을 겁니다. 최소한 이 IP 기록과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좀 보이고요. 자, 한겨레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검찰이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 한겨레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핵심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인단에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위조의 시간에 서류 조작을 했느냐다. 위조의 시간에 PC 1호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가 이루어진 것은 PC 1호 자체가 입증한다. 정 교수도 위조의 시간에 PC 1호가 서울 방배동 집에 있었다고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용 내역을 지문에 비유해 혹자가 비유하듯 PC 1호에는 정 교수 가족의 지문이 너무나 많다며 PC 1호에는 이 사건을 입증하는 정 교수의 지문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라고 꼬집었다. 이게 한겨레가 이런 식으로 검찰의 말을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있거든.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해한다. 그러니까 한겨레 제목이 이따위로 달리는 거지. 마치 정경심하고 검찰이 되게 팽팽하게 다퉈진 것처럼 제목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이 전혀 아닌데 정경심 교수의 완전 KO승인데 자 보세요. 제가 바로 반박할 수 있어요. 이 검찰의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조의 시간에 서류 조작을 했느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죠. 그러면 50%밖에 사건이 안 되는 거지. 뭐냐면 봐봐요. 이 사건의 피의자가 누굽니까?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인이 정경심 교수예요. 성명불상자가 아니라고. 아니 위조를 했든 재발급을 했든 어쨌거나 이거를 뭔가 물리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죄를 묻지 검찰이. 근데 그거를 이 위조를 정경심 교수가 했다라고 검찰은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위조의 시간에 서류 조작을 좋아요. 누군가가 했다고 쳐. 근데 그걸 누가 조작을 했는지는 매우 중요해. 서류 조작만 했다라는 것만 입증되면 누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명불상자가 서류 조작을 했을 수 있는 거잖아. 정경심 교수가 이걸 위조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했다라고 입증했다라고 주장한 게 이 PC가 방배동에 계속 있었다. 동양대에 거의 없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다 뒤집어졌잖아. 동양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방배동이 아니라 오히려 경북 영주에 있었던 거 2013년 6월 전후로 그 팩트가 훨씬 더 엄청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조작됐는지 여부 이거는 한 30-40%밖에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 50-60% 더 중요한 건 누가 조작했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이 서류를 조작했느냐입니다. 이 검찰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네. 근데 한겨레가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어떡해. 자 그리고 또 정 교수도 위조의 시간에 PC 1호가 서울 방배동 집에 있었다고 인정한 역사적 사실. 아니 정경심 교수가 언제 자기 이 PC가 방배동 집에 있었다고 인정했어? 그건 니들 주장이지. 정경심 교수는 방배동 집에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2013년 6월에. 다만 그 PC는 경북 영주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니까. 사람은 방배동에, 기계는 영주에. 알겠어? 검찰이 지금 말을 이상하게 섞어놨네. 근데 왜 한겨레 기자가 이걸 구분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 써줘?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걸러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문에 정 교수 가족의 지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정경심 교수 집에 있었던 거다.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이 PC가 최종적으로 동양대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동양대에서 꼬물 컴퓨터라고 더 이상 안 쓰니까 이걸 집에 갖고 와서 조국 가족이 썼다니까요. 그거 다 인정해. 그러니까 당연히 정경심 교수 가족의 지문이 많이 남죠.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지문이 남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3년 6월에 이 PC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이 위조의 시간에 서류 조작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위조의 시간에 이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가 정말 어디 있었냐. 방배동이야 경북 영주야.
영주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이상한 말로 물타기 하고 있는데 한겨레 기자가 그 다음에는 이거 반박을 해줬어야지. 그러나 검찰의 주장에는 이러이러한 모순이 있고 이러이러한 거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를 이어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얘 누구야? 조윤영 기자. 얘 어디서 온 애야? 몰라요. 저 이름도 모르는 애예요. 뭐 최근에 들어온 애 같아. 이렇게 실력도 검증 안 된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한겨레 사회부장 물러가라, 친정권 기자 물러가라 막 대자보 쓰고 막 쫓아내고 해갖고 아이고 뭐 지들 세상 열렸나 보네. 이 기계적 중립의 천국 세상을 한겨레에서 열어 제꼈나 보네. 조윤영 기자 기사 이렇게 쓸 거예요. 네가 내 후배였으면은 나는 너를 당장에 꾸짖었을 거예요.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우리가 무슨 연합뉴스 통신사야? 관점을 가지고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질적 균형을 갖추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날 재판은 누가 봐도 정경심 교수가 완전 KO의 승을 거두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2심 결과 이거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뒤집어지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임정엽 판사가 10명을 갖다 놔도 이 2심은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라고 이거는 판결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 재판을 보고도 이렇게 기사를 쓰나? 조윤영 씨, 얘 누구야? 검색 좀 해보고 싶네. 어디 있다가 온 애야? 아이고. 자, 여러분. 네. 아무튼 지금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언론들이 지금 핵심을 제대로 못 짚고 그리고 조국 장관 일가에게 너무 이제 불리한 기사들을 써왔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게 뒤집어지면 좀 그저 언론사들 입장에서 겸연 적잖아요. 네, 한겨레 경향신문 젊은 기자들도 쑥스러워질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팩트가 나와도 제대로 분석과 보도를 안 해요. 저는 이게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네? 기자도 사람인데 다만 중요한 건 자신의 오류를 깨끗하게 그리고 재빨리 인정하고 독자에게 진실된 목소리를 전하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독자들은 용서해 줍니다.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오류와 또 다른 눈속임으로 계속 기사를 덮으려고 하면 그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경향신문은 이미 갈 때까지 갔고 한겨레 젊은 기자들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오류를 지금 덮기 위해서 일부러 정경심 교수 재판 객관적으로 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그거 큰 죄 짓는 거다. 한겨레가 어떻게 만들어진 신문사인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정경심 교수 사건만 취재하는 건 아니라서 아무튼 얼마나 더 또 시간을 들여서 추적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빨간아재 기자 우리 박효석 선배랑 고희석 선배 등이 취재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중요한 속보는 그쪽을 통해서 접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허재영 기자도 나름대로 또 백업 취재를 같이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드릴 게 있다면 계속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과 취재 여러분들의 소중한 격려와 지원으로 후원으로 이 방송 후원 계좌 있죠. 네, 이쪽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허재영 TV가 광고하고 있는 것들 보험 상담 광고, 착한 보험 클리닉 그리고 몸 건강해지는 산삼 판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많이 구매해 주시면 허재영 기자의 방송 제작 기금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